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놀랍도록 안정적이다. 최근 한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국인이 작성한 글의 제목입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서 미국의 은행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산 규모가 2,0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26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예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는 금융 위기를 겪었던 미국인들에게는 또다시 은행 파산이라는 악몽이 찾아온 상황인데요. 21세기 들어서 두 번의 은행 줄 파산 사태를 겪으며 진절머리를 치고 있는 미국인들은 2008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놀라운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은행들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2위 규모의 은행 파산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미국과 다르게 현재 한국의 은행들은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MF 사태를 겪은 이후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짜여진 금융 규제들 덕분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소비가 일상화된 미국과 다르게 근면성실한 저축을 강조하는 한국의 국민성이 큰 역할을 한 덕분입니다. 한 해외 커뮤니티에 이러한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의 글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면 나는 오랜 시간을 나의 고향 미국에서 보냈다. 한국에서 잠깐 교수 생활을 하며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직접 겪어볼 수 있었고, 한국 생활을 하며 느꼈던 어떤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내가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미국에 비해 금융 시스템이 한참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다. 내가 배운 많은 것들을 한국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좋은 동료들과 그보다 더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여러 면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언제나 예의 바르고 인사성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국에서 교수와 학생 관계와 다르게 한국 학생들은 교수인 나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대했고, 나를 존중해주는 기분이 들어 늘 보람찬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경영학과 교수로서 금융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것을 알 수 있었다. 2008년 미국의 상황은 정말 재앙 그 자체였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은행들은 연쇄 파산 위기에 놓였고, 월스트리트의 잘못된 돈놀이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로 구제 금융으로 막으면서 자본주의라는 사회 자체에 대해 미국인들의 회의를 느끼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마구 쏟아졌다. 당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금융위기로 인해 한순간에 큰 돈을 잃으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접 주변에서 느낄 수 있었다. 나 역시 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수의 금융 자산이 피해를 입었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한국도 영향이 있었지만 당시 미국과 같은 은행 연쇄 파산 사태는 없었다는 것에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감명을 받은 나는 한국 금융의 역사를 좀 더 파보게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주 치밀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짜여졌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물론 단순히 시스템 덕분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었다. 소비대국이라 불리는 미국답게 미국인들은 저축보다는 소비하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성실하게 저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한국 생활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흥청망청 써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인 가계 저축과 금융 자산들 덕분에 미국과 달리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면한 국민성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다. 이때 경험하고 느꼈던 내용들이 올해 은행 파산 사태에서 다시 재현됐다. 미국은 15년 만에 다시 금융위기에 처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역시 한국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현재 스위스의 대형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한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을 보며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워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놀랍지 않았다.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시스템과 국민성이라면 당연히 이런 위기에도 끄떡없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 글의 전문이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난리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이 없는 한국을 보며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글에 많은 외국인 댓글이 달렸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정말 선진화되어 있어. 어떨 때 보면 미국보다 나아. 안정성은 정말 중요한 척도지.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 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거의 전 재산을 잃었어. 한국에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지. 미국의 월스트리트 XXX들은 그저 자기들 눈앞의 이익밖에 볼 줄 몰라. 한국을 본받아야 해. 한국 학생들이 정말 예의 바르다는 점은 정말 공감돼. 나도 한국에 교원학생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들이 수업을 수강하고 친구들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어. 맞아, 이 부분은 나도 정말 공감이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따로 그런 교육을 받는 걸까? 미국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올해 은행 파산 사태로 아는 사람이 죽었어. 미국 금융 시스템은 뿌리부터 썩었어.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해. 정말 한국은 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 내 돈이 사라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축복이야. 내가 한국에 갔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어. 오직 한국만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곳에서 살고 있어. 하지만 막상 한국인들은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세상의 모든 곳이 다 미국 같은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어. 나의 한국 친구도 내가 사는 곳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놀라했었어. 어떤 나라도 한국과 같은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 정말이지 이럴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 한국에 가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상으로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